안녕하십니까. 장사하는 김행철의 김행철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일 때문에 여기 카메라를 들이댔는지 일단 질문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저희 원래 고교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고교 사람이 꽉 차서 웨이팅하면서 찍게 됐네요. 저희 주유수당이 뭔지 설명을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왜 주유수당 그런 민감한 주제를 또 꺼내시는 거죠? 노동법 관련해가지고 최저임금 얘기했다가 댓글 폭격 맞지 않았니? 원래 이런 주제를 좀 더 많이 해야 많이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유수당이라는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다른 나라는 이제 주유수당이라는 개념은 없고 이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가지고 뭐 휴일수당이라든지 휴업수당이라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수당까지 추가로 있는 거지. 기준점은 좀 명확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했을 때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유수당을 계산해서 이제 발생을 시키는 건데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최저임금 때문에 이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 내년 최저임금이 뭐 지금은 13,000원이네 12,000원이네 11,000원이네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결정돼봤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일반 자영업자들한테는 이 주유수당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와. 아니 그러면 알바생들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15시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있잖아. 하루에 6시간씩 3일만 근무시켜도 넘어가는 수치거든. 그렇게 파트타임을 일을 시키면은 그 파트타임 업무 적용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돼.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서울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서울에서는 요즘 진짜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실업급여. 난 개인적으로 내가 현업에 있으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실업급여라고 생각을 하거든. 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구인하기 위해서 공고를 올려. 그럼 거기에 지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온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막 면접 일정까지 잡아. 그리고 노쇼를 때려. 이유가 뭐냐면 나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를 증빙하려고 그 친구들이 악용을 하는 거야.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을 안 하더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어쨌든 생긴 거잖아. 그런 와중에서 일용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쿠팡 알바를 하거나 그러면 또 소정의 수입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근로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만약 예를 들어서 12,000원이라고 치자. 근데 12,000원에 올린다고 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실. 네. 기본적으로 12,000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잡힌다라고 치면 13,000원, 14,000원, 15,000원에는 올려야 그나마 괜찮은 분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네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주유수당까지 주게 되면 실제로 주게 되는 비용은 18,000원, 19,000원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는 거야. 네네. 근데 일반 자영업자가 그 정도 시급을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서 본인이 수익을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인 경우가 많지. 주유수당이 중간에 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까지 이제 돈을 지급을 하는 거를 주유수당이라고 하는 건가요? 주유수당의 정확한 의미는 일주일 내에 소정 근로시간을 개근한 파트타임 근로자한테 쉬더라도 추가적으로 그 하루치의 임금을 더 지불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자면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했어. 실제 근무 시간이 휴게 시간 빼고 실제 근무 시간이 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하루에 15시간을 일을 했어. 5시간 그러면은 5시간 분을 추가로 더 줘야 돼. 근데 만약에 8시간 근무자를 8시간 일을 시켰어. 그럼 8시간 분을 또 더 줘야 돼. 10시간 파트타이머야. 네. 10시간을 근무시켰어. 그럼 10시간을 더 줘야 돼. 하루치를 더 줘야 돼. 일주일당 하루치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달에 그러면 4일치 정도, 4, 5일치. 그치,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지 그게. 진짜 실질 그러면 최저시급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겠어요.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파트타임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그 최저시급뿐만이 아니야. 최저시급으로 못 구하는 경우가 대반사고. 네. 왜냐면 어쨌든 시장에서도 이렇게 파트타이머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장님들보다 더 나은 조건이 있어야지 채용이 더 쉽게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거보다 올라갈 거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주유수당도 붙을 거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게 되면 있잖아. 4대 보험도 다 가입을 시켜야 돼. 원래는 15시간 미만 근무를 시키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만 들면 돼. 그거는 사실 얼마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 비용도 또 추가로 발생이 되는 거야. 거기다가 추가로 파트타이머를 그냥 쓰진 않잖아. 밥도 먹여야 되고 유니폼도 준비해야 되고 부대 비용도 발생하잖아.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보게 된다면 실제로 그 주유수당이 가지는 자영업자에게 다가오는 부담감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지. 주유수당을 안 주려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그런 쪼개기 알바를 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나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가게들이 있나요? 우리 직영점들만 해도 내가 이미 지침을 내렸지. 반드시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서로 약간 손해인 거요. 손하더라도 별 수가 없잖아. 결국 자영업자가 장사를 하는 의미는 있잖아. 결국 수입이 남아야 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건 것 같아. 지킬 거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다 좋지만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 중에 한 곳은 이제 시급을 18,000원에 파트타임을 뽑잖아. 근데 우리는 그 매장에 해당해서는 소정 근로 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 18,000원 속에 주유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한 다음에 노무사한테 계약서를 받아서 이제 해. 그런 식으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 그러면 알바생들도 여러 군데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장님 밑에서 뭐 14시간을 일했네. 근데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친구도 결국 다른 데다가 투잡을 또 구할 수밖에 없지. 주유수당 자체가 알바생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안 좋은 게 많겠네요. 15시간 이상 한 곳에서 일하는 게 더 편할 수 있는데 괜히 쪼개기 해서 여러 군데서 일을 해야 된다던가. 주유수당 자체로만 놓고 보면 알바생들한테는 사실 이득은 맞지.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임금이니까. 그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 주유수당에 대해 폐지하자는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나는 폐지까지는 모르겠어. 나는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사실 뭐 굳이 없애야 될 필요가 있나라는 주의야. 다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 꼭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지난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해고의 자유야. 해고의 자유가 너무 근로자들에게 압박감이 심하다라고 치면 당일 통보 당일 퇴사하는 직원이나 알바생들에 대해서는 한 달치 급여를 오히려 날려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저 그만두겠습니다 했을 때 혹은 막 해고를 했을 때 한 달치 급여를 이쪽에서 보장을 해야 되잖아. 그럼 반대로 이쪽에서도 당일날 퇴사나 당일날 그런 식으로 횟가닥해서 그만둬 버렸을 때 이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들의 한 달치 임금은 우리 쪽에서도 삭감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한 달 이하로 일한 근로자는 그동안 일한 거는 그냥 안 받는 걸로. 그렇지.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하지.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아예 법 제도화 자체가 네. 사업주를 만약에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네. 이 임금 자체를 한 달씩 미뤄버려야 되지 않냐.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 근데 그게 더 어렵잖아 사실. 네. 그게 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해고의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언제든지 이 친구가 뭔가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매장에 피해를 준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혹은 내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이유로 필요에 의하면 이 친구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사업주들에게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유수당이 있으니까 최저시급이 오르는 게 그냥 그 정도 퍼센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주유수당만큼 더 가중해서 오르는. 당연하지. 그리고 주유수당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지. 주당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게 되면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부대비용 자체가 확확 뛰는 거지. 근데 웃긴 거 얘기해줄까? 4대 보험료는 결국에는 사업주만 내는 건 아니잖아. 네. 근로자도 낸단 말이야. 네. 자기 임금을 삭감돼서 받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렇게 따져도 근로자도 한 40%는 낸단 말이야. 사업주가 한 60% 정도 낸다고 봐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알바생들도 4대 보험료가 삭감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야.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로자가 직접. 왜냐면 산재보험이랑 고용보험 정도만 있어도 일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 피고용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정할 수 없어. 법이 15시간 넘어가면 무조건 해야 무조건 되는 들어가야 돼. 너도 미국에서 일해봤잖아. 미국은 어땠어? 거죠. 주유수당이라는 개념을 오늘 전 처음 들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잖아. 그쵸. 결국에는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팁이 그죠. 팁을 이렇게 모아서 분배받는 형식인가? 각자 그 테이블에 팁을 원래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대부분의 곳은 이제 다 모아서 분배를 하는 방식이고 아, 이렇게 일괄적으로 모아서 네. n분의 1로. n분의 1로 다 분배하는 방식이고 팁도 처음부터 100%를 주지 않아요. 처음에 이 사람이 그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냐에 따라서 시험 같은 걸 보고 막 알레르기 같은 거를 다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메뉴에. 근데 처음부터 이걸 메뉴가 되게 여러 가지면 못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 알러지에 대한 정보를 암기한 다음에 테스트를 보고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뭐 팁을 그 n분의 1 할 때 자기 몫을 100%를 다 준다던가 아니면 뭐 75%를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적응에 따라서 그걸 차등을 두고 있어요. 일단은 나는 문화적으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팁이 정답이다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네. 다만 누군가 한편에서 피해를 보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네. 근데 내가 현업에 있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국내 외식업계를 10년 이상 몸담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서 발의되는 대부분의 법들은
솔직히 말하면 사업주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들밖에 없어. 사업하는 게 죄는 아니란 말이야. 네. 근데 꼭 사업하는 사람들이 노동계와 연관만 됐다고 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피해 보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딱 하나, 해고의 자유만큼은 생겼으면 좋겠다. 최소한의 사업주의 보호를 위해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고당 뒷바람 만들어볼까? 근데 요즘에 노동법 이슈도 좀 많아지고 있고, 주가적으로 경기도 많이 힘들고, 한여름에 다가오니까 날도 다시 더워지고 있고, 습해지고 있고, 장마도 오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주휴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지만,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는 김영철이었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